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미국의 추리 소설 작가인 로렌스 블록입니다. 블록은 1938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반세기 넘게 범죄, 미스터리, 서스펜스 소설을 써왔습니다. 그는 100권이 넘는 책을 출판했고 단편 소설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한 단어에 $1000입니다. 작가인 주인공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글을 썼습니다. 편집장과 주인공은 원고료를 가지고 나누는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한 단어에 $1000. 로렌스 블록. 편집장 이름은 워런 주쿠스였다. 그는 여위고 선이 날카로운 사내였다. 기다란 손가락이 달린 긴 손을 가졌으며 입술도 얇았다. 그의 검은 머리는 정수리와 관자놀이 쪽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끼까지 갖춘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반면 트레베서는 편집장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꼭 통나무 같고 매끈하지가 못하다고 느끼면서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서도 아직 잠을 다 털어버리지 못한 곰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크스가 입을 열었다. 앉아요, 짐. 당신을 만나는 건 언제나 즐겁지요. 벌써 다른 원고를 가져왔나요? 당신이 글을 써내는 속도는 변함없이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이런 질문이 이젠 식상할 때가 되었겠죠. 제임스 트레베서는 정말로 짜증이 났다. 사실 트레베선이 짜증스러워하는 것은 그것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속마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아니요, 워런. 새로 원고를 써온 게 아닙니다. 그래요? 난 지난번 원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왔어요. 주크스는 당황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전화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좋은 작품이고 잡지에 실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제목이 뭐였더라? 말장난을 좀 한 제목이었는데 금방 떠오르지가 않는군요. 범죄의 바느질 한 번이었죠. 맞습니다. 맞아요. 괜찮은 제목이고 좋은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당신의 독특하고 짜임새 있는 문체가 작품 전체에 일관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지요? 돈입니다. 편집장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돈이 좀 급하신가 보죠? 제가 오늘 오후에 증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는 수표를 손에 쥐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 됐지만 그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짐. 우리의 협조가 이 정도면 아주 빨리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 문제지요. 그 작품 고료가 얼마입니까, 월은? 단어 수량에 따라 원고료를 계산하므로 워런은 트레베선이 쓴 작품의 단어 수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평소와 같지요, 뭐. 그 작품이 얼마나 길었더라? 3,000단어 아니었던가요? 3,500단어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지? 한 단어에 5센트씩 3,500단어면 175달러가 되는 건가? 맞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그 액수를 다음 주 초 가능한 한 빨리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내가 전화를 걸어드릴 테니까 직접 와서 가져가셔도 좋고,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바쁜 우체부 아저씨들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인 이틀을 절약할 수 있겠지요.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액수 말입니다. 트레베슨이 말했다. 그는 이 대화를 계속해 가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트레비스는 오는 길에 주쿠스에게 얘기할 원고를 마음속에 써놓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원고에 쓰인 대로 말이 나오지를 않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입을 열었다. 난 돈을 좀 더 받아야겠어요. 한 단어에 5센트라. 그건 돈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주는 고료요, 짐. 이제까지도 그렇게 지불해 왔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잡지에 얼마 동안이나 글을 써왔는지 아시나요, 워런? 꽤 오래됐지요. 20년입니다, 워런. 정말요? 꼭 20년인 지난달에 시를 매달리다라는 작품을 당신들에게 팔았지요. 그건 2200단어짜리였어요. 그때 당신들이 고료로 110달러를 주었죠. 그런데요. 워런, 나는 2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받은 단가와 똑같이 받고 있어요. 내 수입만 빼고 모든 물가는 오른 셈이지요. 내가 당신네 잡지에 처음 글을 실었을 때는 5센트면 캔디바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워런, 최근에 캔디바를 사본 적 있나요? 주클스는 허리띠를 만지며 말했다. 내가 캔디바를 사 먹으면 이 옷에 맞지 않게 될 거요. 지금 캔디바는 40센트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35센트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태 한 단어에 5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캔디바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거 좋겠어, 짐. 대신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이 내 실에 매달리다를 사주었을 때 가판대에서 당신네 잡지가 한 권에 얼마였는지 기억납니까? 내 기억엔 35센트였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5센트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35센트로 올랐지요. 그 다음엔 50센트, 그 다음엔 60센트, 그 다음엔 75센트였어요. 지금은 얼마에 팔립니까? 한 부에 1달러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거래 작가들한테 한 단어에 5센트를 줍니다. 정말 탐욕스럽게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워런? 주크스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팔꿈치를 책상에 올려놓고는 양손으로 깍지를 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푹 낮추어 말했다. 짐, 당신이 잊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잡지는 20년 전만큼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빡빡해요. 당신 종이값에 대해서 좀 압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곧 캔디바 값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셈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도 종이값에 대해서라면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인쇄비, 우송비, 또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들이 아주 많아요. 당신은 잡지값이 한 권에 1달러 하니까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사실 비용들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빼고요. 그게 뭔데요? 자료대에 지불하는 비용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 잡지 독자들이 잡지를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야기, 플로트와 인물들, 산문과 대화, 단어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년과 똑같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지요. 주크스는 입에서 파이프를 떼더니 파이프 속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트레베서는 자신의 생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세, 식료품값, 그가 숨을 돌리기 위해 말을 멈추었을 때 워런 주크스가 말했다. 수요와 공급이요, 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요와 공급이란 말입니다.
내가 한 단어에 5센트 주는 걸 고집한다면 우리 잡지에 글을 싣기가 힘들어질 것 같소? 저기 있는 저 종이 뭉치들이 보이시오? 저게 다 오늘 아침 우편으로 들어온 것들이요. 저 원고들 10개 가운데 9개는 잡지에 실리기만 한다면 돈을 안 받아도 좋다는 신인 작가들 것이요. 나머지 10%는 프로들이 쓴 것이죠. 이 프로들도 원고를 다시 반송받는 것보다는 한 단어에 5센트라도 받는 쪽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런데 당신도 아시다시피 난 당신이 쓴 거라면 거의 뭐든지 사고 있어요, 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당신 작품을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20년 동안 일을 해왔어. 우리는 옛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단어당 5센트 이상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5센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소. 첫째로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요. 둘째로 그 이상 지불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요. 따라서 난 당신에게 5센트 이상을 지불하는 대신에 당신의 원고를 되돌려 줄 수밖에 없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요. 테레베서는 이 말을 몇 분 동안 곰곰이 씹어보았다. 그는 할 말이 몇 가지 떠올랐으나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주쿠스에게 편집장의 보수는 그동안 얼마나 올랐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5센트를 받고 쓰느냐 아니면 안 쓰느냐 하는 둘 중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 그것이 이 문제의 마지막 결론이었다. 짐, 증서를 보낼까요? 아니면 범죄의 바느질 한 번을 되돌려 줄까요? 내가 그걸 돌려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워런? 그냥 한 단어에 5센트를 받겠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아니, 다 이해하겠습니다. 당신네 작가들도 조합을 만들어 놓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좀 집단적인 힘이 생겼겠지요. 아니면 당신이 다른 걸 써보든가. 아시다시피 우리 잡지사는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중이요. 만일 우리가 원고료를 더 인상해야 한다면 아예 잡지사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원고료가 더 후한 분야도 있어요. 워런, 나는 추리소설만 20년 동안 써왔습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것뿐이요. 나 원참. 난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서는 명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확고한 기반이 있는 작가인 줄 알았는데, 물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 작품을 우리 잡지에 싣는 건 아니겠소. 내가 편집 일을 하는 한, 그리고 당신이 글을 쓰는 한, 나는 기꺼이 당신 작품을 살 거요. 한 단어에 5센트 주고 말이죠. 그게... 워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요즘 생활이 좀 어려워서요. 그게 전부입니다. 주크스는 일어서더니 책상을 돌아 트레베슨에게로 다가섰다. 짐, 이제 잊읍시다. 이제 다 털어놓고 보니 속이 좀 후련해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한번 새롭게 해본 것뿐이지 뭐 다른 게 있었겠소? 이제는 당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을 거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뭔가 충격적인 것을 써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세요. 만일 그 작품이 당신이 평소에 써놨던 전문 작가적 수준에만 도달해 있다면 당신은 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수입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이 아니겠소? 생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시장을 겨냥한 작품도 한번 써보도록 해요, 짐. 나는 당신이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당신을 잃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당신이 우리가 지불하는 고려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때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요. 한 단어에 5센트.
트레베서는 낡은 타자기 앞에 앉아 흰 종이를 응시했다. 종이는 작년에 한 묶음당 1달러가 올랐다. 그러나 트레베슨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질은 낮아졌다. 내가 정성을 다해 선택한 단어들을 제외하면 모든 게 다 올랐어. 내 단어들만 계속 5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야. 트레베서는 생각했다. 당신의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쿠스가 한 말이 떠올랐다. 말하긴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트레베선도 다른 시장을 겨냥해 써보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재주가 있었던 것은 추리소설 뿐이었다. 그의 사고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생생한 소설적 아이디어들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또 좀 긴 장편을 써보려고 하면 번번이 중간에서 무력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그는 단편 작가였다. 단편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종종 중요 작가 선집 같은 데도 끼어 있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로 많이 써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이렇게 한 편을 써내고 또 한 편을 써내야 하는 최저 생활로 살아가는데 지쳐버렸다. 그리고 한 단어에 5센트씩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질려버렸다. 한 단어에 얼마나 받아야 제대로 받는 것일까? 만일 한 단어에 25센트를 받는다면 최소한 캔디바의 인상률은 쫓아가는 셈이 된다. 물론 20년이란 세월 동안에 발전도 없는 늘 똑같이 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도 없었다. 만일 한 단어에 1달러를 받는다고 쳐보자. 실제로 그만큼 버는 작가들도 있었다. 빌어먹을. 그 이상으로 벌어대는 작가들도 있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작가들, 영화 대본을 쓰고 6자리 숫자의 돈을 받는 작가들, 글을 써서 부자가 되는 작가들, 한 단어에 1,000달러. 이 구절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 단순한 말이 마음을 찡하게 울렸다. 무의식 중에 그는 앞에 있는 타자기에 그 구절을 두드렸다. 그리고 트레베서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음 줄로 옮겨가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두드렸다. 한 단어에 1,000달러. 트레베서는 그 구절을 다시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이디어가 용솟음처럼 치솟았다. 평소에 판에 박힌 사고방식을 넘어선 아이디어였다. 그래, 왜 그래서는 안 되겠는가? 왜 내가 한 단어에 1,000달러를 받으면 안 되는가? 왜 내가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면 안 되는가? 왜 안 되겠는가? 그는 타자기에서 종이를 빼서 구겨 쓰레기통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집어던졌다. 트랩에서는 새 종이를 타자기에 끼우고 그 흰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트랩에서는 좀처럼 자기가 쓴 단편을 고쳐 쓰는 일이 없었다. 한 단어에 5센트씩 받고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그는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에 넘겨줄 만한 원고를 만들 정도로 숙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트랩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원고를 다듬을 필요를 느꼈다. 그는 종이를 새로 끼우고 그것을 다시 빼서는 구겨 쓰레기통으로 던지고 하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마음에 드는 글을 찍어낼 수 있었다. 트랩에서는 그것을 4-4번 읽은 후에 타자기에서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이제 됐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면 간략 명료하고 요점이 분명했다. 트랩에서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주크스가 나오자 그가 말했다. 워런이요? 당신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소. 새 작품을 하나 썼나요? 반가운 소식이군요.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충고 말입니다.
나는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좀 큰 일을 하기로 했습니까? 장편 소설? 아니, 짧은 겁니다. 좀 더 돈벌이가 되는 분야인가 보군요. 물론입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한 작업으로 난 한 단어에 1,000달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1,000달러라고요? 주쿠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놀란 개가 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글쎄, 난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잼. 하지만 엄청난 행운이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말해두지요. 당신이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드레베서는 자기가 쓴 것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나는 총을 가지고 있다. 이 종이 봉투에 10달러, 20달러, 50달러짜리 헌 지폐로 3만 달러를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어리석은 머리를 내 총알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 단어 수는 모두 30개였다. 트레베슨이 말했다. 물론 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요, 워런.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요? 난 껄껄 웃으면서 은행으로 갈 겁니다.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 짐은 20년 넘게 거의 매달 글을 게재해 왔지만 여전히 한 단어당 5센트만 받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편집자 워런은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편집자 말을 들어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논리적인 이유와 그 사람의 인성 또한 매우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짐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짐의 작품을 매우 좋아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인 면에서는 확 와닿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직장을 다녔을 때 사장님과 연봉 때문에 이야기 나누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요. 역시 돈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연봉 협상의 자리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